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겁나잖아요. 맞아요. 유가 상승에 관해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겠어요. 그만큼 참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유가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물론 조금 좀 빠졌네요. 네. 2~3% 빠졌는데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80달러를 도전하는 그림 문양. 딱 그림만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리겠는데 네. 쭉 지금 2017년 중반부터 해서 유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조금 더 길게 1984년 이후 보시면 이게 보면 이게 80달러가 하는 변곡점이었습니다. 2004년에 한번 올라갈 때 한번 찍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훅 떨어졌었잖아요. 사실 저 직전에 160달러 갔을 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그 유명한 200달러 간다는 네. 얘기했고요. 또 떨어졌을 때 보면 또 더 그렇지만 3번 정도가 80달러의 분기점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떨어진 거보다 2014년, 15년에 훅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보면 30달러대 갔을 때 또 20달러 간다는 얘기 있었는데요. 예. 웬걸요? 그다음 30달러 초반에서 결국 지금 80달러에 금방까지 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의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사실 뉴스를 보더라도 주체는 똑같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얘기가 나오는데 네. 뉴스 내용은 좀 색달라요. 네, 언제는 그 감산해야 된다 그러다가 네. 어느 날은 또 증산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예. 서로 좀 얘기가 좀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니까 네. 머리 아픈데요. 어찌됐건 2년 전부터 오페크에 잇따른 감산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얘기해놨던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의 감산이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쳐온 것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파기하면서 경제 제재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란에서의 석유 수입 우리나라한테 원천적으로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란 나라가 전 세계 실제로는 2위의 매장, 2, 3위의 매장량이고 네. 생산량이 좀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건 경제 제재가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사우디 왕가의 언론인 살인이 연루돼 있다 아니다. 그쵸. 뭐 이런 얘기가 핫 이슈하면서 사우디에 대한 경제 제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또 사우디 국왕 만나서 뭐 친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서 네. 긴장감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뉴스에 별로 워낙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허리케인 마이클 얘기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40몇 명이 죽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면 미국 역사상 8번째로 큰 규모 그리고 40년 만에 최대니까 마이애미 이런 쪽은 먼저 엄청나게 난리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석유 생산에 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최근에 상승한 되겠는데요. 2017년 이 흐름만 보면 완만하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80달러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연말 뭐 주장하는 거니까요. 네. 100달러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건 뭐 약간 좀 먼 얘기 같은데 여하튼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림으로 보면 밴드로 그렇게 되면서 아마 실감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건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그냥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최근의 흐름 딱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나타나면 100달러 얘기는 자주 나왔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런 상승 배경을 앞에서 봤지만 좀 이런 문제들이나 이슈들이 그래도 서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요즘 뉴스에서는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 제재 문제가 이제 다른 서방 국가에서 난리가 났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지금요. 네. 뭐 친한 사람 뭐 이러고 좀 커버를 쳐주더라고요, 계속. 커버라 그러나요? 하여튼 요즘 말로 커버 쳐주는 네. 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우디도 확전이 좀 자제하는 모습 그리고 증산하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면서 유가 상승이 일단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지금 단기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EI에서 재고 만화에 늘어나는 걸 얘기하면서 네. 오늘 또 유가는 2, 3% 오늘 단기적으로 좀 떨어진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가 흐름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력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부터 본론이 되겠는데요. 네. 가장 느낌이 있는 것은 휘발유 가격이죠. 휘발유 가격이 오피넷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딱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 예. 이거 아마 앱 쓰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근처에 가장 싼 주유소. 네이버 검색만 해도 네, 그게 바로 뜨니까요. 이게 인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피넷인데요. 서울 기준 휘발유 가격이요. 10월 17일 현재 어제죠. 1,770.78원이 되겠고요. 전국 평균 1,686원. 지난주 기준으로 15주 연속이 되겠고요. 예. 국내 휘발유값 4년 만에 최고치. 아마 지금 16주 연속 상승도 나오죠. 이게 분류가 분명하겠죠. 보니까 저도 어저께 모처럼 직접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다음 주 전망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주에도 플러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승해 나오게 되는데요. 경제 밀친 영향은 한마디로 보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급기야 정부에서 10%의 한시적 인하 방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20%까지 얘기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을 텐데요. 유류세가 20% 인하될 경우죠. 6개월 얘기하고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64원 인하 하락 효과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10% 인하했던 정도 보면 80원 내니까 사실 보면 도움은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네. 뭐 6만 5천 원, 7만 원 내던 분들이 뭐 6만 7천 원? 이 정도 네. 내는 거니까 크게 도움은 안 될 텐데요. 여튼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산업별로의 영향력도 한번 잘게 쪼개서 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 조선, 건설업계는 일반적으로 호재 인식하고요. 석유화학이라든 항공, 해운업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전력회사 이런 쪽에는 악재 인식이 나오는데요. 이거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약간 하나씩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유회사는요,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갖고 있던 것에 대한 재고평가에 이익이 기대됩니다. 이게 다만 올라갈 때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조선은 이제 원유 시추의 해양 플랜트 공사를 좀 수주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 거 바로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겠고요. 건설은 산유국이 좀 여유가 생기면 좀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늘 이런 나라들은 직접 원유 생산뿐만 아니라 정유 플랜트도 막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 증가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석유화학은 당장 원료비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항공해운도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얘기죠. 발전소는 당연히 한국전력 기대 생각하시면 많이 떼야 되잖아요. 기름 많이 떼야 되니까 연료비 증가 정도에서 악재 인식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평상시에는 정유화학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유가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정유업체와 석유화학업체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갈리니까요. 근데 뭐 유가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건설 얘기 쪽 많이 하는데 네. 앞에서도 잠깐 이유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상황과 이 원론적인 내용이 과연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좋아지는 쪽을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잠깐 더 말씀드리면 산유국의 이제 사회간접자본 투자, SOC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 네. 그리고 정유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랜트 수주,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현대중업이 한 2주 전인가요? 4년 만에 해양 플랜트 수주한 팩트 자체는 사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석유화학 쪽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재 인식이 강한데요. 왜냐하면 원유 부산물인 납타를 갖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석유화학 업체인데 네. 그런 납타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좀 그렇죠. 손해가 날 수 마진이 있다는 줄어드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체적인 수치를 한 증권사에서 발표했는데요. 예. 유가가 1% 상승하면요. 납타 가격은 1.4% 올라가는데 최종 에틸렌 가격, 최종 제품 가격은 0.4나 1%밖에 안 올라가니까 납타 가격이 올라간 걸 비해서 원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수치적으로 들어도 왜 석유화학이 악재인지 큰 틀에서 보면 이 정도만 이 한 문장만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유가 상승하면 우선적으로 약간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먼저 들거든요. 아무래도 네, 악재가 더 네, 많이 네. 강조가 되기 때문일 텐데 이유가 뭘까요? 이거 어찌 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호재보다는 악재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호재라는 것은 앞서 저도 건설이라든가 조선 얘기했지만 이거는 기대감이거든요. 예.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는 건데요.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 당장 돈을 더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항공주도 돈 더 내고 해운사도 기름을 더 비싸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기대감 그리고 안 좋은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 빨리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 좋은 쪽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기업 몇 개 말씀드리면 3분기도 어렵지만요. 4분기에도 어닝 쇼크 우려감이 큽니다.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롯데케미칼, LG화학이 각각 7월, 10월 이렇게 한 1,000억, 2,300억 그리고 1,400억 정도 훅 떨어졌죠. 지금. 그러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요. 롯데케미칼 보면 에틸렌 마진의 4분기 추정치가 540달러인데요. 일부에서는 톤당 4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익의 컨센서스만 좋은 그래프로는 몇 개예요. 눈에 확 띄는 걸 갖고 왔는데요. 네. 롯데케미칼의 이익 전망이 2018년 그 2010년까지 그냥 아래쪽 훅 떨어지고 있죠. 그러게요. 올해 것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항공업종 잠깐 말씀드리면 항공업종도 3분기 대비, 그러니까 한 3달 전 대비 지금까지 보면 컨센서스가 대한항공은 12%가 또 떨어졌고요. 아시아항공 5%가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4분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대한항공의 주당 이익의 컨센서스도 3분기가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4분기 거가요. 내년은 아직 평평한데 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돌려서기는 쉽지 않죠. 항공업종은 유가 상승에다가 달러화도 강세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악재 기록을 네. 하고 있고 컨센서스 추이도 훅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런 유가 상승세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악재 인식하는 데가 맞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성에 근거한 매매는 저는 돈이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료가 나올 때는 늘 그런 재도 있지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예를 진짜 괜찮은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날개를 약간 뒤에서 바람 넣어주는 네. 그 정도로 느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GS건설인데요. GS건설 유가랑 상관없이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 꾸준히 아까 거랑 다르죠. 그러게요. 올해 거도 정반대네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럴 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주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걸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가까지 약간 바람을 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 정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고요. SO일도 마찬가지입니다. SO일이요. SO일은 지금 올해는 이제 큰 변동이 없다 하지만 내년에 그만 최소한 살아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밀려 뒤에서 미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늘 말씀드리면 주시장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GS건설과 SO일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1시 50분 머리 아픈 종목 고민을 해결하세요. 종목 상담 주챔콜 12시 40분 시청자와 함께 매수 매도하는 실전 매매 박민영의 스타겟 솔루션 1시 10분 영원한 투자 멘토 오마이스타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게 해줄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까지 든든한 머니투데이 방송과 소통하며 성공 투자하세요.